자, 세 번째 키워드는 헛발질입니다. 헛발질이면 뭐 축구로 치면은 공을 맞춘 게 아니라 공 옆을 맞춰서 공이 뭐 엉뚱한 데로 가거나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가 자기 득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이 헛발질은요. 근데 헛발질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기사로 좀 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렸어요. 뭐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진행됐는데 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조국 과잉 수사 사과하세요. 그러자 한동훈 뭐 수사 말았어야 합니까? 사과라뇨. 뭐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좀 이게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검수완박 법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이 청문회 하기 전에 이제 인사말을 하거든요. 거기서 근데 이 법안 얘기를 딱 꺼낸 거예요. 문제 있다고.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아니 뭐 시작부터 싸우자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또 반응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게 초기 모습이에요. 어제 청문회의 초기 모습. 자, 그럼요.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조국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사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요? 검찰이 한 모든 저는 행위는 과잉수사라고 말씀드린 게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후보자였죠.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건. 아니, 다 아는 사실을 지금 그걸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아니, 여론을 뻔한 상황에 대해서 동원한 거부할 건 후보자가 경우에는 당시에 집중적인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걸로 자, 알고 조국 사태를 강을 건넜다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여튼 했는지 수사-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자, 방금 전해드렸던 이 영상이 이제 어제 인사청문회의 이제 전반부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기사는 중반부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기사 있습니다. 이모 교수를 이모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한자가 있는데 이모 할 때 이제 성이 이지만 이제 익명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모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모 교수를 이모로. 이모는 엄마의 자매. 엄마의 뭐 저기 이 언니, 동생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모 교수를 이모로 한국 3M을 한동훈 딸로 오인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면 이것도 익명처리인데 앞에 한하고 땡땡땡 뭐 이렇게 동그라미 표현인데 이거를 사람으로 생각했다. 철험의 의원들 헛발질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 의원들 보니까 철험의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초선 의원들 모임 중에 하나가 이제 철험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군요. 이 기사는 거길 또 꼬집었네요, 또 그걸. 자, 그럼요. 어떤 모습이길래 이렇게 기사로 나온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기증자가 한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 같습니다.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내 딸이 이모가 썼어요.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가 뽑아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검찰이란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하시라고요.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이제 압축을 해서 어떻게 이제 하이라이트처럼 좀 전해드렸습니다. 홍경희 전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들을. 네, 참 뭐 쓴웃음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아,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이제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예.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민주당이 굉장히 벼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예. 이제 검증을 예고하고도 어제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느꼈던 것은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부적격 혹은 치명적인 약점을 되레 발견하는 데에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예. 저는 청문위원들의 자질도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아. 기본적인 사실관계라든지 아니면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질의할 어떤 질의서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라면은 어제 이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문서 바로 밑에 써 있지 않습니까? 예. 영리법인이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땡땡을 한으로 시작한다고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한동훈 후보자의 그 이름만 너무 주목해서 본 겁니까? 그러면? 네,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아.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뭐 이모를 이모. 네, 그 교신 저자 이모 교수를 이제 그 배우자의 자매인 이 이모로 착각을 하는 이런 총극을 빚어낸 것은 참 국민들 보시기에 참 나쁘고 민망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과거 의원 시절에 이제 이런 청문회 같은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자료 미리 준비되면 꼼꼼히 확인하고 질의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의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좀 회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그렇습니다. 과정에 뭔가 다 중요한 게 좀 혹시 실수한더라도 걸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끼리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좌관들끼리도 굉장히 꼼꼼하게 얘기를 하고 하나의 그 의제를 계속 이어달리기 식으로 공격을 해서 집중하고 심화시켜서 한 건 정도는 답을 받아내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죠. 그렇게 이어달리기 질문하다 보면은 네. 후보자가 덜컥 뭔가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빼도 박도 못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사의 경우에는 특히 철험의 회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가 한 차례 또 연기되면서까지 굉장히 준비를 많이 그렇습니다. 할 걸로 자료 문제로 좀 늦어졌어요. 뭔가 큰 게 있을 것처럼 이제 기대되는데 기본적인 팩트 체크조차도 안 하고 청문회에 들어왔다. 그 중요한 한동훈 장관 알고 후보자 있는데 청문회를. 실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 당시에는 보았을 때 몰랐던 걸까요? 너무 감정적인 것만 앞세우고 본인들이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자면 리허설도 없이 바로 무대에 올라왔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제가 만약 당수 같으면 저 사람들은 다음번 총선에 컷오프 시킬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저런 실수가 굉장히 뼈아프다는 뼈아픈 말씀이 실수를 한 거죠. 아. 가장 국민들이 집중해서 여러 청문회 중에 유일하게 뭔 이야기를 할까 청문회인데 의외로 초반에는 굉장히 경론이 있었습니다만 예. 뭐 새벽까지 가는 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는 굉장히 차분하게 수용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간 반면에 예. 오히려 민주당 그 청문위원들이 뭔가 거리가 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줬기 때문에 예. 굉장히 더군다나 이제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상당히 지금 이번 방금과 같은 화면들은 매우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예. 분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실망이에요, 정말. 그래서 뭐 공천 뭐 이런 얘기 본인이 만약에 어떤 결정에 대한 공천 얘기 이런 것까지 좀 곁들여 주셨는데 아무튼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어제 인사청문회 이제 후반부에서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그럼 오늘 신문들의 기사는 뭐 거의 없고요. 인터넷에서 공개되는 기사들 보면 인터넷에서 보일 수 있어요. 이 기사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지실 공방. 뭐 이런 공방이 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정당에서 증인 신청을 했거든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럼 증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감찰 방해 그리고 전방위 압력 요 사안과 관련해서 약간 다른 결들의 이런 일들 발언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 뭐 있는데 요 내용 관련해서 먼저 영상 직접 발언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요.
윤석열 그 당시에 총장이 직접 녹음 파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건지 어떤 감찰 방해 구체적 행위가 있었던 건지 당선자가 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순히 그거라고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인 몇 가지 행동들을 보이셨습니다. 그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으시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굉장히 붉고 화난 목소리로 제가 간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 가, 저리 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제출을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러니까 쇼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병가를 내셔갖고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문자로 이제 보고하라고 하셔서 그 사진 이제 보고서 문건과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 날 조선일보에 감찰 개시 보고했다. 감찰 개시 사실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됩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와 대검의 친정권 검사들이 박영진 과장에게 전방위적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다라고 몇몇 언론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법무부나 중앙지검 그리고 대검 내부에서도 차장과 형사부장이 제출을 하지 말도록 다각도로 좀 종용이 있었고요. 그때 그 누가 제출하지 말도록 종용했다는 거예요? 법무부 쪽에서는 저한테 전무권 형사기획과장이 다이렉트로 연락이 와서 우리는 직임 그다음에 대검 구본선 그 대검 차장께서도 저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결정은 존중하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자, 각각 양쪽 정당에서 증인 신청한 인물들이 증인들이 나와서 뭔가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 좀 더 오늘 사실관계가 많이 확인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까지 뭐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증언들이 일단 나왔어요. 어제 청문회장에서요. 신윤 변호사, 다소 복잡한데요. 일단 이게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거기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검사실 뭐 어떤 일이 있다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일단 그거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어제 이 발언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맥락을 지금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예. 2020년 4월경에 예. 채널A 기자가 예. 이제 그 한동훈 그 당시에 이제 검사와 예.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검언 유착에 대해서 이른바 많이 아실 검언 겁니다. 유착 의혹 사건. 그렇죠. 그게. 그렇게 예. 하면서 그것이 한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면서 채널A 기자가 이제 뭐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하는 일이 있었고 물론 나중에는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검언 유착에서 이 유착했는 핵심이 한동훈이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대검의 감찰부장으로 있는 예.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을 한 그렇죠. 거죠. 감찰을 개시하겠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그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에게 가져갔더니만 윤 대통령. 예, 그 당시는 이제 검찰총장이 갔다 했더니만 발을 그냥 책상 위에 올리면서 그거 그냥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그냥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뭔가 거죠. 마땅치 않다 이런 표현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감찰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강력히 제기를 했던 것이죠. 감찰 방해를 했다라는 증언인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한동훈 감찰부장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요. 왜냐하면은 그로부터 그때 이제 해서 한동훈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때에 이제 판사 출신으로 있다가 이제 그 대검으로 와가지고 예. 지금 감찰부장이 되신 분인데 이후에 그 무렵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있었고 이 사건을 가지고 그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려고 했어요. 예.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했어요. 예. 그때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 나선 사람이 바로 한동수 감찰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는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람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과연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의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양쪽에 어떻게 보면 그 검증 과정을 지금 거쳐야 되는데 이 얘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좀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뭔가 더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그래야 거잖아요. 되는데 문제는 거꾸로 지금 아까 뒤에도 나왔지만 예. 다른 검사는 증언으로 나와서 박영진 부장검사. 그렇죠. 오히려 전방위로 압박을 하면서 지금 친정권 검사들의 압박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그냥 쫓아보내고 옷 벗겨버리고 그 그런 일이 압박이라는 있었다는 거는 것이죠. 수사를 하라. 그렇죠. 이 그렇기 압박이라는 때문에 거죠. 지금 뭐 그 과정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각자 예. 그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얘기했던 그 한동수 그 감찰부장의 말이 100% 맞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감찰 방해라는 거는
한동훈 후보자 검사 시절 한동훈 검사를 향한 감찰을 방해했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전방위 압력이라는 거는 이 검언 유착고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뭐 불기소 뭐 이런 약간 의견을 내려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압력으로 해서 수사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쪽에 뭔가 압력이 있었다. 이게 서로 맞서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다면 주장이. 조대진 변호사. 지금 뭐 기사만 보면 둘 다 뭐 양쪽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폭로한 것처럼 지금 막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 두 사람의 말이 조금은 좀 다르다라고 저는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지금 한동수 그 감찰부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보고하러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태도 어떤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박영진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압박을 느꼈다는 주관적 의견 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실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한동수 검찰부장의 그 모습과 그리고 박영진 부장검사의 그 직접적으로 압박을 느꼈다라는 내용의 그 비교는 명확하게 그 같은 폭로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제 밤늦게 상황에 인사청문회에서 밤늦게 나왔어요, 이 내용이요. 그래서 뭐가 본격적으로 아직 회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사는 새벽부터 좀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오늘 정치권에서 꽤 이슈로 좀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